여러분, 자, 여기가 IT예요. 이게 네. IT가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니고요. 여기 쿠바가 있고 쿠바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남미 지도를 이해하셔야 오늘 설명드리는 IT 대통령 암살 사건의 어떤 지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미국의 마이애미, 쿠바, IT, 도미니카 공화국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도미니카하고 IT가 동시에 있어요. IT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영국하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membership 방송에서 7년 전쟁 얘기하면서 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싸움을 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유일하게 건진 게 프랑스가 북미에서 쫓겨나서 유일하게 건진 게 요쪽 군대 도미니카하고 IT하고 연결돼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원래부터 반미야. 침투거든. 프랑스 쪽에 어떤 영향을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그닥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부분을 오늘 멤버십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IT에서 지금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국제사회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새벽 1시쯤에 IT에서도 포르토프랑스의 조브엘 모이즈라는 현직 대통령의 사저에 갑자기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12발의 총을 난사하고 암살한 다음에 옆에 있는 영부인은 중태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영부인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괴한들이 와갖고 요구 조건도 없고 그냥 무조건 총부터 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총을 난사를 했었고 문제는 경호원들이 없었다는 거죠. 제지하는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약간 음모론의 일부분인데 왜 경호원들은 그 당시에 뭐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콜롬비아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IT 경찰이 26명의 콜롬비아 용병과 2명의 이 미국계 IT인들을 잡았어요. IT계 미국인들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콜롬비아는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네. 이 콜롬비아가 뭐 도미니카처럼 옆에 붙어 있진 않지만 그나마 해상으로 가까이 있는 카리브해를 맞잡아 보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왜 콜롬비아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붙잡은 용병들의 행적 조사를 하니까 얘네들이 미국에서 고용이 됐고 네. 이 거사가 7월 7일 날 일어났는데 한 2달 전부터 여기에 잠입을 해가지고 이쪽에 관광객인 것처럼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광도 좀 하고 여기도 답사를 하고 하면서 2달 동안을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단 영부인은 중태 상태에서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찾아가지고 육성 파일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건 당시를 증언을 한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미국 마약 단속국이다, 꼼짝마 이 멘트를 했다. 처음에 보도가 나오기를 그렇게 나와가지고 미국을 사칭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린 상관없는데 얘들이 우리의 짓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 상황을 봤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IT는 지금 뭐랄까 정치 공백 상황에 온 거야. 대통령 공백 상황에 온 건데 네. 지금 두 사람이 국가 수반을 하겠다고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총리가 있었겠죠. 총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죽기 이틀 전인 5일 날 새로운 총리를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새로운 총리를 지명을 해놔요.
근데 총리를 지명을 했지만 이분이 총리로 완벽하게 임명장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전에 총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로드 조제프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새 지명자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이틀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제프 총리가 내가 이 그 새로운 총리와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국정을 맡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분이 본인이 이제 권한 대행을 맡아가지고 계엄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뭐다? 이 복잡한 게 지금 IT 같은 경우에 의회가 멈춰 있어요. 일단 그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거를 안 해가지고 하원 의원들은 전원이 다 의원 임기가 끝난 상태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단 없는 거고요. 없어요. 네. 그리고 상원은 3분의 2가 임기가 끝났어요. 이런 와중에 남아있는 상원에서 우리는 조제프 총리의 지위를 받을 수 없어. 이러고 지들 마음대로 또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올린 거예요. 그게 시기가 굉장히 절묘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애초에 임기 때문에 의회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임기는 내년까지다라고 주장하는 본인의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네 임기는 2021년에 끝난다라고 하는 의회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자, 이 갈등이 있었거든, 애초부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IT. 2015년에 처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2015년에 있었는데 여기도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갑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이 조분엘 모이주 후보가 1위를 해요. 근데 과반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2차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결선 투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재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2016년에 허리케인이 IT를 강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과정에 이분이 취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을 취임을 못하고 있다가 2017년 2월에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1년 늦게 취임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은 내 임기는 내년까지야가 되는 거고, 야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네가 취임만 늦게 했을 뿐 대통령 임기는 넌 이미 올 2월로 끝났어.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지난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모이즈 대통령이 나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러면서 야권 인사와 대법관들을 23명이나 숙청을 해버려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비슷한 유신 개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용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을 살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체포된 용병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콜롬비아 관련한 여기 있는 용병이 26명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인 2사람이 있다고 하면, IT계 미국인 2사람이 암살에 가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암살 목표가 없어요. 얘들이 예를 들어 테러 분자라든지 정부 정복을 위했다든지 이랬으면 대통령의 독재를 규탄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들도 무슨 목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대부분들이 미국에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게 얼굴도 보지를 못한 모양이야. 그냥 영어를 쓰는 의사 출신의 누구한테서 고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고용될 때만 하더라도 암살이 목적이다라는 의미로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그냥 자기네는 경호 업무를 맡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경호 업체에 고용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총기를 다루고 이런 걸 하지만 자기들은 경호 목적으로 들어간 거지 자기들이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이런 거지. 경호원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행 중에 어떤 놈이 총을 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들은 암살범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콜롬비아 용병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콜롬비아 현지 매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이 용병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살해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용병들이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자, 본인이 암살에 대한 의혹을 갖고 2월 달에 한번 반대파를 숙청했다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치 공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이게 자작극인지 정치 공작인지 실존했던 음모인지 이제 모르게끔 모르게 돼버린 됐어요. 거고. 자, 이러한 암살의 배후에 누가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그 배우가 명확치 않아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총리가 암살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암살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IT 정권을 인수할 것인가,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뭐 사병을 동원한다든지, 뭐 이러한 준비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암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반이 둘인 상태의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게 이 대통령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조분엘 모이즈 대통령은 원래 사업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또 사업가야? 네, 바나나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나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 돈 좀 벌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처음 선거에 나올 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온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이더인 정치인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밖에서 들어와서 딱 보니까 IT란 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2010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때 3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복구가 아직도 안 된 나라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 IT란 나라가 인구는 한 1,100만 되는데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밀도가 엄청 한반도 좁아. 5분의 1밖에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주업이 사탕수수나 바나나 농장 같은 거, 농산물 생산해갖고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거든요. 근데 허리케인 한 번 맞았고, 대지진 한 번 맞았고,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허리케인은 이제. 자주 와요, 여기. 늘, 왜, 미국의 허리케인 가기 전에 늘 들르는 단골이야. 응. 그 경제가 거의 이제 파탄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어떤 계산할 의지 없이 지들끼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분엘 모이즈 대통령은 본인은 명분이 있었어요. 아니, 수도, 전기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프라도 다 민영화돼 있고 지들끼리 다 나눠 먹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 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개혁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명분은. 국유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먹거리를 뺏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SOC 사업을 쥐고 있던 게 대부분 의원이었겠죠. 이 사람은 민간인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그걸 개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개혁한다고 뺏어서 지가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그건 의도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짓거리를 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참 추진하던 시점에 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왜 여러분 부자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지만 부자네. 지만 부자 됐던 놈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단계를 살짝 밟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IT 경찰은 미국에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의사 한 명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모든 걸 배우다 대통령주의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 차지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IT 내 지분이 별로 없어요. IT가 가뜩이나 지금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정치인들이 눈엣 가시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미국 의사라고 내가 대통령 출마하면 자기가 될 거라는 보증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살해 의도도 안 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IT 경찰이 왜 그 사람을 배후라고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IT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혼란스럽냐면 범죄 조직하면 또 멕시코 아닙니까? IT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IT의 범죄 카르텔들이 이 갱단들이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대통령 살아 있을 때부터. 그래서 시민들 납치, 폭력, 사망 이거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IT에서 많이 치안이 일어나고 없어요. 네, 그냥. 치안이 불가능해요. 그냥 자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네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멕시코나 브라질의 빈민가처럼 이런 깡패들이 사실 그쪽 지역 경제를 쥐고 있는 맞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미국이 IT에 뭐 바라는 게 있어서 미국이 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브라질이나 뭐 이런 베네수엘라 규모는 모르겠지만 IT엔 진짜 먹을래야 먹잘 게 없어요. 미국의 정확한 속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IT하고 좀 엮지 말아줄래? 왜냐하면 지금 IT 주재 미국 대사관에 IT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했으니 야, 미국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민 받아준대라는 가짜 뉴스가 돈 거예요. 그래서 IT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거기 진치고 있으니까 대사관을 지키는 경찰들이 그러고 가짜 소문이고 헛소문이죠. 돌아가시라고 해도 IT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아가도 살 데가 없어 이러면서 미국이 우리 구해줘 이러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IT 임시정부가 미국하고 유엔에 우리 좀 정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파병 요청을 했거든요. 식량 지원부터 파병 요청, 방역 요청 이 모든 것들을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미국이 IT한테 그런 걸 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굳이 가서 해주고 해봐야 건질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저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 지금까지도. 미국 입장에서는 제발 우리 좀 엮지 마세요. 그 차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암살을 미국 마약 단속국이 와서 했다라고.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거 사칭한 거고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럼 미국이 손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IT에 들어가기 싫어하느냐. 2010년 대지진 때요. 국제기구가 대대적으로 IT로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도 성금 많이 보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구조대도 갔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막장이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계속 물자가 들어가는데 계속 그게 밀거래 시장을 통하고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국제기구에서 그냥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하다 150억 불, 우리 돈은 15조 가까운 돈이 구호기금이나 물품으로 지원이 됐는데 대부분 서민한테는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악명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IT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뭐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려면은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국의 전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미국이 찬성을 한다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게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국제기구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국민성이 그리고 정치 않았어요.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나라에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도 이거를 참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 암살의 배후나 목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미궁 속이라는 거지. 그렇죠. 자, 정말 미궁 속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하자는 이유가 아니 난 이거 그래서 송 작가님이 뭘 알아요? 그랬더니 혼자 또 아시는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어설픈 용병 몇 명이서 네. 국가 전복 목적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요인 암살을 시도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뭔가 이상스러운 지점을 발견을 해냈다는 거죠.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테러를 했어요. 암살로 살해를 했어. 그럼 이제 대부분은 성명을 내거나 이래서 죽였다고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야죠. 그렇죠. 도망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도망을 가긴 갑니다. 어디로 갔나? 대만 대사관이요. 왜 대만 대사관을 갔냐는 거지. 그냥 가까이 있어서 대만 대사관을 가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나 이러면 이제 대만이 배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만이 시킨 거예요. 아니, 아니면 근데 잠깐만 대만이 시켰어도 야씨 우리 그렇지. 시킨 게 티나잖아. 말도 오지 마. 맞다. 오지 마. 대만이 오지 마. 시켰는데 네. 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야, 그냥 무조건 튀어 그래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개연성이 없이 대만 대사관에 가갖고 거기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11명이 글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대만 대사관에서 신고를 했어요. 여기 저기 사람들 들어왔는데요. 이래가지고. 암살범이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도 너무 뜬금없는 거야. 왜 여기로 왔지 싶은 거야. 문제는 왜 대만이었겠냐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만이 주도를 안 했으면 이거는 대만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라는 거지. 아니면 대만이 중국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네. 결과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보면 이거는 미국하고의 관계보다는 이 IT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특히 대만과 중국과 연결돼 있는 이 삼각고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IT가 대만하고 65년 전에 수교를 했던 네. 굉장히 오래된 우방국입니다. 맞습니다. 65년 수교 이후에 이제 이 중국이 하나의 그 중국론을 통일하면서 전부 다 이제 다 손절을 쳤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72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이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IT는 손절 안 하고 대만하고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가장 그 반중국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 대만하고 수교 안 끊어? 이런 식으로 깡패짓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15개의 수교국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교국들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수교는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을 지지한다, 중국을 비난한다 이런 걸 안 하는데 유독 지금 암살당했던 이 조브넬 모이즈. 이름이 어려워. 하여튼 모이즈 대통령은 그렇게 반중국적인 언사를 지난 4년 임기 내내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얘기가 대만한테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蔡英文 통청이 IT를 방문해갖고 서로 이제 뭐 회담도 정상회담도 가졌고 IT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IT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많이 어려웠죠. 백신 지금 여기도 코로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백신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작년부터 야 이제 그만 대만은 잊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안을 죽어도 우린 못 받겠어 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이 IT의 모이스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지금 남미는요 사실상 중국 자본에 의해서 거의 다 잠식을 당해 있습니다. 그 잠식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이제 요 지역에다가 자유무역지대, 중국이 자유무역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하고 공항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연결돼 있는 철도를 여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아래 브라질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투자하는 투자 자본들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남미에서 가장 많이 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IT가 바로 코앞에 있는 IT가 이렇게 중국의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사실 옆에 붙어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국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미니카까지도 다 끌어들이고 콜롬비아 뭐 파나마도 전부 다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외교적인 어떤 헤게모니는 다 스페인이 잡고 있거든요. 과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스페인이 주로 공사를 다 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중국 건설업체가 하면서 사실 이 지역은 중국의 나와바리인데 이 나와바리의 제일 구석진 데 있는 아무 영향가도 없는 주제에 제일 목소리는 큰 나라가 IT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이번에 미국이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보다는 중국이 연결돼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게 미국은 사실 네. 이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이로울 게 1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했느냐? 지금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을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이 IT거든요. IT가 별나라 아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IT하고의 외교 성과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차기 선거가 이제 대만도 곧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진당, 차이잉원의 민진당 세력이 또 이기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있을 시진핑의 10주년,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만이 반중국적인 정치 체계를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르기 전에 지금에 있는 대만 정부를 고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방역 잘하고 잘 버틸 때까지만 해도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 문제가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백신 공급을 못하게끔 이걸 휘어잡아 놓고 중국 백신 갖고 가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지금 40%, 30% 초반대 많이 떨어져 빠지고 있거든요. 있죠. 네. 이제 외교적으로 마지막 고립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표본 케이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IT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려 가지고 대만이 더 이상 저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끔 단교를 시키게 되면 외교 분야에서도 기댈 데가 없어진다라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020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이 하나 제정이 돼요. 타이완 동맹 국제보호강화법이라고. 그래서 IT는 그 타이완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고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 지원 우리가 해줄 테니 끊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을 테지만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IT가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나서가지고 난 대만에 찬성한다. 주욱순 같은 역할을 대만을 위해서 해주는 그렇죠. 일종의 반중국 세력의 가장 꼴보기 싫은 애가 IT였다는 거죠. 그렇죠. 꼴 보기 싫은 건 중국 네. 입장에서 쟤는 왜 가만히 찌그러져 있지 저렇게 큰 소리를 내고 나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IT만 섞어나면 중남미를 다 먹는 거야. 지금 있는 입장에서. 얘만 제껴버리면 돼.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지. 범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IT 대통령한테 분명히 금전적으로 어떤 회유를 했을 겁니다, 중국이. 당연히 했겠죠.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했겠지. 근데 IT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거는
어디선가 그걸 대체로 받기로 한 대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봐져요. 대만을 지원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비판 체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반대급부를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거나 아니면 대만이 직접 할 수도 있었겠죠. 대만이 왜냐면 직접 하거나 IT 하구나. 정도 지원해 주는 건 대만의 경제력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종의 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이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션이 시작된 시점이 딱 2달 전입니다. 5월 5일 이쪽이에요. 그때 지금의 용병들을 모집했고 용병들을 말하자면 보디가드 용도로 썼기 때문에 아마 모집돼서 이번에 체포된 용병들은 일종의 눈속임일 거예요. 눈속임이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배후로 지목된 그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중국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일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실행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이걸 한다고 해도 정권 찬탈 목적은 아니었다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 의사가 의사긴 한데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을 했지만 다 파산한 상태였거든요. 명의만 빌린 거지. 일종의 모종의 독지가가 네가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자. 하고 그 사람 명의를 부여서 용병을 구했고 이 사람도 암살 음모라고 했으면 안 안 했겠지.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구한 용병들이 보디가드를 하러 들어갔고 2달 전부터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여기 있었단 말이지. 마치 아무 영향력이 없는 제3국가 같잖아. 베네수엘라에 있었으면 대번에 중국이 의심받아요. 근데 여기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콜롬비아는 친미거든. 그리고 콜롬비아가 그렇게 말하자면 그 경찰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관련자에 대한 신원이 바로 파악이 됐어요. 2달 전에 관광객으로 들어온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심지어 그 용병의 와이프까지 인터뷰가 다 나왔어요. 그렇지. 너무 발빠르게. 그리고 이 용병들도 자신이 엄청난 음모에 가담된 거잖아. 인정을 하면 바로 사형이거든. 그렇지. 근데 긴장된 태도를 볼 수가 없어. 나는 몰랐어요. 보디가드 업무인 줄 알고 왔는데요. 갔더니 암살범이 됐네요. 이런 거거든. 난 상관이 없어요. 난 억울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껴있는 코어 요원들이 있었을 거고 걔네들이 총격을 했을 거고. 왜냐면 20몇 명이 들어갔는데 총 12발 쏘고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전체가 다 가담해서 암살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애가 돌발적으로 암살하고 어디로 튀었을 거야. 나는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는 애들 중에 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암살을 치르고 아무 생각 없이 대만 대사관으로 도피를 했다는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중국이 머리를 너무 썼다. 그냥 콜롬비아로 돌려보내거나 체포를 시켰어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일단 쌍피. 아니 이게 얘네들한테 내가 사실은 중국인데 나인 걸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교육이 안 된 거야. 그 얘들한테 야 니들 대만 대사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겠지.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고 왜 자기들이 대만 대사관에 몸을 피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있는 암살범들이. 용병들이 아는 게 1도 없어. 일도 없어. 그냥 관광하고 보디가드 하는 줄 왔다가 지금 암살범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진사랑님께서 경호원도 없나?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원들이 과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경호원들이 이 사람들의 진입을 제지를 안 했고 그래. 암살 사건 일어나고 1시간 동안 경찰이 도착을 안 했어요. 네. 1시간이 넘게. 이건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이상한 거죠. 대통령궁에서 총격 사건이 나는데 경찰이 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 이거는 고도의 잘 세팅된 어떤 그 암살 음모고요. 어느 선까지 네. 연결된 거예요? 그럼 다 한패야 다? 아마 야당이 지금 나서고 있는 아마 이제 독자적으로 신임 그 전임 총리 라인이거나 아니면
그 상원 의원 쪽 라인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중국하고 연결돼 있을 연결이 된 쪽이 가능성이 있다. 크고요. 이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면 이거는 의혹으로 가라앉으면서 케네디 사건처럼 유야무야 되고 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왜 유엔과 미국 측에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이 들어오면 그게 들킬 텐데. 들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꼬리를 자를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이대로 상태를 유지하면 국민들도 인정을 안 할 것이고 다음 정책을 펼쳐나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증거는 현재 완벽하게 인멸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심증이 지나지 않아요. 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겨낸 사람은 중국뿐이니까. 중국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뿐이지 저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안에 어떤 국제적인 그 알력 관계나 저 안에서의 영향력, 대만과 중국 IT 삼각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배후에는 어떤 형태든지 중국의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송 작가의 음모론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네. 네. 저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근데- 뒷배에 중국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대림동에서 그 쓰러 들어온 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이라든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의 중국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남미에서 하고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리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 전복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정상화 시킨 다음에 친중국 정권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음 들어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태도나 경제적인 태도가 그런 걸 보면 중국하고 되겠네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심 갖고 보면 이게 또 니들이 한 짓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 진짜. 자, 요만큼까지 하고 오늘의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국제 어떻게 가는지 뉴스프렉스 몰랐어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구상이 21세기 들어서 많이 문명화된 것 같아도요. 이런 야만의 국가와 이런 야만의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나마 훌륭한 나라인 건지 그러니까 나라만 도덕적으로 바꿔가면서 처음엔 스페인 들어왔었죠. 그다음 프랑스 들어왔었죠. 그다음 미국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한테 당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국권이 약하고 휘둘리는 국가들 그리고 국가 안에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말로는 항상. 결국 이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국민의 짐한테 절대 정권을 안 줘야 되는 이유도 자, 이러한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